인간관계에서는 착할수록 만만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이 부분은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둘리가 된다. 뭐 있잖아. 호의 하다 보면 이전 X세대에 비해서 뭐 MZ세대들은 뭐 남들이 다 짜장면을 먹어도 나는 탕수육과 짬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보면 안 그래요. 가끔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정비소 한창수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잘 오셨습니다. 상대방에게 잘해주면 오히려 더 무시받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착하게 살면 원래 복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인간관계에서는 착할수록 만만해 보이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저도 사실은 많이 당해요. 사실 이 부분은 내 문제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다 받아주는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면 좋은데 수용해주고 내가 마음이 편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모든 거 다 수용해주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모든 걸 받아주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본인의 편의를 위한 일종의 도구, 수단 또는 배경 이런 걸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오부제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된다는 거를 선의 없이 그냥 요청하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준다라는 걸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무례감을 허용하는 초대장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뭐가 된다? 둘리가 된다. 왜 있잖아. 호의 하다 보면 둘리가 된다고. 너무 오래된 농담을 했죠. 나는 선의로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를 기회로 이용해서 나를 써먹으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인 바운더리가 없으면 상대방은 나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계다. 이걸 넘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무례함을 느낀다는 걸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인간관계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아랫사람인데도 저는 가끔 이건 비밀인데 전화 연락처 지우진 않고 연락처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로치고 이름 옆에다가 무례파라고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파. 좀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요청 같은 거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잘해주고서 무시받는 두 번째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20살 넘어서 사회 진출하면 습관적으로 잘 웃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신입생들 그다음에 회사 초년병들 중에 보면 괜히 잘 웃는 사람들 배실배실 잘 웃고 괜히 웃어주고 마음속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게 경제학의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호의를 계속 보여주다 보면 상대방은 나의 노력인 거를 까먹고 그거를 당연한 권리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나의 친절을 얻은 게 아니니까 함부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주고서 무시당하는 세 번째 사람들은요.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갈등이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함으로 그거를 그냥 극복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되게 두려워해요. 뭔가 약간, 왜 얘기하다 보면 약간의 텐션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싫은 거를 저 상대방 다 알아. 근데 내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방금 느꼈어, 저 사람이. 근데 내가 방금 싫다 그러면 그게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질 것 같은 거를 느낄 때, 그냥 내가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지. 무슨 처음 시집간 지 한 달도 안 되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시엄마한테 굽히듯이 늘 그렇게 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니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무력한 선함은 때로 상대의 잔인한 본능을 자극한다. 무슨 뜻인지 얼추 이해하시겠죠? 찔러봤는데 맞아줘. 그러고는 아픈 척도 안 해. 그리고 실실 웃어. 머리통 한 대 때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오히려 웃어.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때리려고 그러지. 이게 인간의 잔인한 본능이에요. 인간관계 원래 그럽니다. 만만한 놈한테 함부로 하는 건 동물적 본능인데 그게 인간들 바닥에 깔려 있어요. 성악설일까요? 성선설일까요? 그럼 이 이유 외에도 유독 남들에게 무시받는 사람들에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은 무시를 받는다는 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의 탓은 아니지. 사실은 그 인간의 탓이지만
내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가 혹시 내가 자신감이 너무 낮고 필요 이상으로 나를 너무 낮추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걸 체크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믿는 힘이 좀 부족한 거 아닌지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뭐 겸양심이라 그래서 나를 스스로를 겸손하게 느끼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겸손한 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데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럼 아이 그거는 보좌님이 이렇게 해라 그래서 뒤에 말끝 흐려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눈치를 보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저기 어저께까지 하고 내일까지 해도 된다고. 이러면 뭐 어떻게 될까요? 무시당하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히 내 윗사람들, 그 다음에 나보다 에너지가 좀 센 사람들은요, 나의 그런 약한 에너지 스타일을 금방 읽어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좀 낮게 대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두 번째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스맨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타인의 시선을 우선순위에 두죠.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뭐 이전 X세대에 비해서 뭐 MZ세대들은 뭐 남들이 다 짜장면을 먹어도 나는 탕수육과 짬뽕을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을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젊은 분들도 MZ세대들도 그냥 남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그거 따라가는 경우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나야 뭐 괜찮지 뭐, 그냥 네 맘대로 해, 네가 원하는 거 시켜,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느낄 거예요. 그러면 한두 번 그러면 세 번째 그 식당 가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을걸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셀프 디스 전문가예요. 자기 비하를 무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겸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유머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옛날부터 머리가 되게 나빴거든. IQ 50도 안 됐는데 용케 대학 졸업했어. 한 번 들으면 그냥 같이 웃어주고 친근하게 느끼지는 농담이지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로 야 정말 이 땡땡이 바보구나. 본인 스스로를 바보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처음엔 안 그러겠지만 살살 나를 바보 취급하겠죠. 그럼 이것과 반대로 뭘 해도 남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분들 부러워요.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아우라가 느껴지고 되게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고, 그렇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권위적이거나 무서운 사람들은 아니고 뭔가 좀 내면에 단단함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에 몸에다가 그림 그리고 글씨 써놓은 분들 무서워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첫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것과 수용할 수 없는 것의 범위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지만 정중하게 아니라고 말할 줄 알죠.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마구 바뀌지도 않아요. 명확한 자기 기준과 일관성, 이게 이런 분들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단단하잖아요. 내면이 단단하니까 판단의 기준이 밖에 있질 않아요. 타인의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거를 예전 철학자의 말로 감정의 독립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비난받았다고 화내고 칭찬받았다고 기뻐하고, 사실은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는 사실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내 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 사람 웃게 하려고, 너 잘했다 하는 얘기 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눈치밖에 안 볼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니까 그 사람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가 남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함부로 못하겠는 일종의 아우라로 느끼는 거죠. 누가 뭐래도 나는 나야 라는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 다 아는 말,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자기애를 스스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시간,
내 건강, 그리고 내 감정, 이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행동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과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막 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욕해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원래 내 기준하고 다르고 욕한 거 해봐야 내 마음에 안 좋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조금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예의 바르고 스스로 약간 정갈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심리적인 전염 효과죠.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면 나도 편안하고 나도 좀 레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경제적 레벨 말고 마음 레벨.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세 번째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유형들의 사람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렇다면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건데 정중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무슨 영상에서 일본 만화 짱구 있잖아요. 짱구의 한국 성우 하셨던 할머니 성우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가 자꾸 뭐 물건 사라고 배를 누르는데 그거를 뭐라고 못하니까 그냥 본인이 인터폰에다가 짱구 목소리로 지금 엄마 없는데요. 그러고 해서 보내셨대요. 근데 그 판매원은 조금 있다가 또 올 거야. 사실은 거절을 하는 행위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보호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약간 내 생각과 다른 뭔가를 요구를 했다. 근데 그 친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요구했는데 내 생각에는 내 기준한테 안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받아주면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안에선 거리가 생기겠죠. 오히려 야, 그건 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건강한 거절이죠. 무리하거나 싫은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곤란합니다. 아니면 죄송하지만 제 원칙상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안 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 생각과 다른 건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짧고 명확하게, 대신에 감정은 싫지 말아야죠. 뭐 이렇게 혐오하는 눈길을 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거를 요구해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정중하게 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나 선약 있는 날 뭐 만나자 그러든지 아니면 뭐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무작정 뭐 내일 모레 어디로 오라고 그러든지 이런 경우들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정중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그렇게 정중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쿨하게 돌아서요. 오히려 애매하게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고 두 탕을 띄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설명이 길어지면 변명처럼 들릴 거고요. 결국 상대방은 나를 만만하게 볼 거예요. 또 너무 기분 나쁜 티 내고 그냥 질질 끌다가 마치 해줄 것처럼 하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한테 앙심을 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 내가 지금 그걸 거절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빚진 거 아니야. 그냥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못한다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두 번째, 나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으로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 행동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 나를 존중해라, 나를 존중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 그리고 내 삶의 태도에서 전문성을 좀 보이고 성실함을 보이고 아,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되게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해내는구나 라는 게 훨씬 강력하죠. 내가 할게요. 나 할 수 있습니다. 저 되게 잘해봤고요. 잘할 거예요. 말로 하는 거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일주일 후나 2주일 후쯤에 그걸 제대로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내 능력에 확신이 만약에 없으면 무시당할 거고요. 만약에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하는 걸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을 제대로 해내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답니다. 세 번째, 이거는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가끔 아니면 생각보다 자주 무례한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세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응하거나 웃어넘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들 착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례한 말을 했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게 분명한데도 보니까 쟤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에헤? 하고 웃어넘기던지 아니면 그냥 피식 웃고 넘기던지 이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당당한 사람들은요, 잠시 아무 말 안 하고 좀 더 겉이 튼튼하다면 상대방의 눈을 한 3초 정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웃지 말고요. 화난 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잔잔한 눈빛으로 한 3초 정도 보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지한 눈빛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의 말은 방금 나의 선을 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죠. 싫은 일을 하자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요, 뭐 당장 못하겠다 아니면 힘들겠다 아니면 힘들지만 해보겠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일단 3초 버티세요. 메시지는 일단 전달한 거예요. 상대방은 방금 자기가 무례했다는 거를 깨달을 겁니다. 존중은요, 남이 나한테 해주는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스스로를 귀한 존재라고 대접할 때 여러분 주변의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할 겁니다.